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보겠습니다. HLB 오늘 보합권입니다. 자, 오늘은 특이점이 좀 있어요. HLB에서 특이점이 발생한 게 아니라 한국의 바이오 종목군들 중에서 특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ST팜 같은 경우에도 한 14, 15% 정도 강세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 제가 종목군들 쭉 보여드릴게요. ST팜.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ST팜도 여기 11만 원까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 보면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HLB 얘기하면서 왜 다른 그 바이오 종목군들을 얘기하는지 그렇게 보실 텐데, 주식시장에서 진짜 시세가 많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전체적인 움직임을 다 같이 갔을 때 강한 움직임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테마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이오 테마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왜 나올까요? 물론 개별적인 이슈들은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실제 머크와의 계약건으로 인해서 연간 1조 원 이상의 현금 흐름 확보했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저는 원래 알테오젠과 HLB를 같이 바이오 대장주로 봤었어요. 그런데 HLB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들 아시죠? FDA 관련된 내용 때문에 지금 시세가 조금 안 좋은 그런 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바이오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HLB를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FDA 승인,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왜? FDA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의 가격대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은, 그쵸, 상황은 잡히지 않아요. 여기서 혹시라도 FDA 승인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진짜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그렇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승인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승인을 해야 되는 건 회사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시세를 어떻게 보고 시세를 어떻게 판단해서 언제 매수해서 언제 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구간에서 우리가 잡아야지만 단기간에 수익이 발생하는 거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 즉 주식 거래를 하면서 우리가 효율 높은 자금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조정을 받고 폭락이 나왔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다음에 절대로 이런 상황, HLB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전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HLB가 저는 오늘부터 매수에 가담을 다시 했습니다. 오늘부터. 자, 왜 매수를 했는지, 저는 원래 올라가는 종목군들만 매수를 하는데 왜 HLB를 지금 와서 매수했는지 그 부분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겠습니다. 다중바닥이 완성됐다. 쌍바닥이 완성이 됐다는 거죠. 여기서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한다고 한들 추가적으로 높게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만 발생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다, 폭락 나올 수 있다, 급락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확인하고 매수를 한다는 거죠. 자, 이평선이 주가를 만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무조건 달성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평선과의 주가가 이격이 벌어진다면 이평선은 주가를 잡아 당긴다. 위에 있으면 끌어내리고요, 아래에 있으면 끌어올립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분명히 나옵니다. 그럼 반대로 이평선하고 주가하고 만나는 게 주가가 올라가거나 내려가서만 만날까요? 이평선이 딸려 올라가거나 이평선이 딸려 내려오는 경우도 있겠죠.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이격을 조절을 해야 됐고요. 이격을 조절하는 과정을 모두 거의 다 마쳤습니다. 100% 다 마쳤다, 이렇게 지금 볼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FDA 관련된 내용을 한마디라도 드렸나요? 안 드렸죠. 안 드렸습니다. FDA 승인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항서제약에서 뭐예요,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FDA 승인이 날 거니까 난 그냥 보유하고 있을래, 이렇게 매매를 하면은 진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HLB가 이렇게 하한가 두 방 나올 줄 저도 몰랐습니다. FDA 승인이 떨어질 줄 당연히 몰랐죠. 전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구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일단 그 부분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어떤 종목을 공략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HLB 보세요. 오늘 제가 매수에 들어갔죠. 정확하게 B 딱 찍히죠. 그리고 여기 1월 달부터 계속해서 공략을 한 결과 어때요? 수익 구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왔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1월 달에는 30%, 언제? 고가 돌파 이후에 확인하고, 확인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판 것보다 더 올라갔을 때 매수, 매도, 2주 안 걸렸죠? 쭉 봤을 때 18%, 그리고 또 2주 안 걸렸죠? 13%,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고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나서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다시 매수, 또 매수, 매도. 몇 프로? 4%. 그리고 하한가 두 번, 또 매수, 3.8% 손실. 그쵸? 손절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만들었어요? 오늘 또 매수 구간에 들어갔다.
다른 바이오 종목군들도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하자. 아까 전에 제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어떻게 매매했는지 다 보여드렸죠. 알테오젠 봅니다. 알테오젠 보면 어때요? 매수매도 매수매도. 그쵸? 쭉 내려보시면 17% 수익. 이쪽 구간이 원래 한 40% 정도 되는 건데 제가 이때 물량을 올라가면서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물량이 희석됐습니다. 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 그 머크와의 계약건이 딱 터지고 나서 갭이 크게 떴고 그리고 상한가 거의 한 25% 이상 구간에서 제가 물량을 한번 확 더 실는 과정에서 그날 상한가를 못 갖고 그냥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수익률이 꺾였어요. 뭐 손절을 하거나 뭐 손실을 보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쭉 지나와서 제가 매수를 다시 잡은 결과 최근에 14%, 18%, 남아있는 물량은 30% 이상의 수익 구간에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디서 나왔어요? 돌파하고 난 다음에 나온다. 그리고 확인하고 난 구간에서 나온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확인 과정을 거친 매매 타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대를 못 잡겠다 하시면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6월 7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그쵸? FST 6월 들어서 매매 계속해왔죠? 오늘 7% 강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공조도 어떤 종목인지 보셔야 돼요. 오늘 12% 강세 돌파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 돌파 구간에 매수를 해야 내가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 돌파 구간에 대한 부분을 내가 판단을 잘 못하겠다. 어떤 식으로 내가 종목을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에서 HLB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그리고 전체적인 돌파 종목군들에 대한 공부를 제가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하는지 그리고 HLB를 제가 어떻게 공략을 했는지를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HLB 종목을 한번 보면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제 계좌 인증을 한 겁니다. 확인은 어떻게 해요? 바닥을 2번 만들면 확인이 된다. 그리고 나서 등락 구간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전환돼야 되는 시점은 최소한 62평을 넘어야 되는 게 아니라 22평이 62평하고 수렴하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역배열 구간에서 FDA 승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가죠. 고가에서 매물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건 구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12월 달 그리고 1월 달 이쪽 구간의 가격대와 지금 가격대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이때가 첫 번째 돌파 구간이 발생했었던 그런 구간이다. 이때 뭐예요? FDA 승인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죠? 흑자 전환.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정도 가격은 앞서 말씀드렸죠. FDA 승인과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뭘 만들어요? 가격을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한 유지 이유는 기대감에 있다. 그 기대감을 수치화시킬 수 있어요? 없습니다. 숫자로 표현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평선의 이격도를 가지고 주가를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꾸준하게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갈 수 있고 오늘 상한가 간 종목입니다. 태성. 자, 태성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제가 5월 달에 11.5%의 수익을 냈어요. 언제? 돌파 구간에. 그리고 나서 매수 오늘 상한가. 그쵸? 한 40% 가까운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까 전에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지만 그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그리고 실제 제가 매매하는 내용을 보면 모두 2주 안쪽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있죠. HLB도 이렇게 2주 안쪽으로 우리가 수익 전환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요. 2주 안쪽으로 우리가 수익 전환하는 상황을 만들었을 때 그쵸? 앞으로 내가 어떤 종목에 가서도 수익을 낼 수 있고 HLB의 반등 구간에 물량을 한번 솎아 넣어서 내가 손실을 보지 않고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실시간 타점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같이 공부해 가면서 이해를 시켜 드립니다. 그쵸?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아야 되는지 지금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실시간 타점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쵸? 어쩔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지만 그쵸? 와서 배우면 주식 투자에서 인생이 완전 바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아까 전에 단기 보유 전략이라 그랬죠. 단기 보유 전략 관련해서는 여기 HLB에 지금 쌍바닥 만들었습니다. 쌍바닥 구간에서 볼 수 있는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켜야 된다 그랬죠.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가격을
보유 전략으로 변경시키고 보유 전략이 실행하게 되었을 때 제가 HLB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 자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HLB는 확인이 끝났다. 그리고 매수 구간에 이제 왔다. 매수 구간에서 내가 그쵸? 어느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는 실시간 내용이 필요하지만 어떤 식으로 실시간 내용을 판단해야 되는지 그리고 타점을 잡을 때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분류하고 가격대를 보는 뭐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